그러게요. 인적 분할한다는 얘기, 이런 거, 사실은 뭐, 증자에 사실은 물 들어왔을 때 노조 기업들도 사실 주가 오를 때 증자하잖아요. 네, 왕창 네. 증자하는 거는 네. 약간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 기업 분할하는 거는 사실은 뒤통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인적 분할을 해주지 그러면 좋을 텐데 물적 분할을 해서 그런 건데요. 만도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예, 다소 좀 아쉽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분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네. 분할에 대한 이슈가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악재로 작용을 많이 이제 센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 아마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가는 것이 뭐 회사 입장에서는 옳다고 봐요. 옳다고 보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생뚱맞게 약간 뭐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주가도 확실히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오늘 빠진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로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이다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봤었던 종목인데요. 네. 에이다스가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는 중간 과정 정도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만도를 좋게 봤는데 사실 분할 이슈는 사실 조금 아쉽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로 사실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픽으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위아래를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고요. 네. 만도는 에이다스를 보고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 분할은 다소 조금 아쉬운 결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줍줍하기에는 조금 아쉬움 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건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이걸 좀 극복하기에는 다른 모멘텀을 좀 더 하나 내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분할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은 대부분 다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LG화학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되고 IPO를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안고 없는 뭐 찐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분할 이슈가 사실은 인적 분할이 그렇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만도 같은 경우도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자동차도 중요한 관심 섹터가 하나니까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부품주는 위하고 네.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는 뭐 현대기아차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뭐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워낙 네. 이제 이 미국 시장이 이제 크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률이 뭐 10%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데 또 뭐 바이든 대통령 정부 체제 하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아주 적극적인 어떤 뭐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전기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2011년 5월 달에 현대기아차 합산 미국 시장 MS가 10.1%였습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 딱 10%를 찍으면서 역대 사상 두 번째 MS를 찍었고요. 5월 달에 현대기아차 합산 MS가 11%로 해서 역대 최대 이제 MS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ASP가 올라가고 인센티브가 빠지면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당히 미국에서 먹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단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2분기 실적도 거의 뭐 영업이익단이 뭐 1조 9천억에서 2조 원 가까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향후에 미국 시장의 M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MS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다나 닛산 잘 안 타잖아요. 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 혼다만 지금 MS가 9%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현대기아차 합쳐서 11%거든요. 미국 그러면 미국은 네. 뭐 일본 차들이 한때 휩쓸었었죠. 그렇죠. 네. 뭐 도요타는 뭐 더 높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뭐 따라잡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혼다나 닛산이 약 혼자서 9%씩 하면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MS인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혼다나 닛산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못 할 거예요. 아마 2023년도나 돼야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은 하이브리드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EGMP 기술도 뭐 그 GM이라든지 포드 관련된 뭐 GM 쪽의 EGMP를 빌려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하나를 모델 만들거나 이럴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혼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켓쉐어를 아마 현대기아차 충분히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모델
모델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면은 아마 MS가 13, 14%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추정치가 실적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폭발이 되는 시점은 오히려 2022년 말이나 2023년 정도는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조사의 영역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바뀌는 거거든요. 멀티플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아이오닉 5라든지 그다음에 EV6가 이제 3분기부터 증산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부분, 이게서 굉장히 잘 팔리는 게 확인된다면 현대기아차 움직인다고 보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초도 판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완판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제 3분기에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팔린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우상한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 좀 할까요? 바이오, 웬바이오. 사실은 바이오가 CMO 말고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치가 떨어졌었는데 네. 그래서 어제 오늘 한 3일 뭔가 오늘 같은 경우는 확 바이오가 그 백신 말고도 백신도 뭐 국내 백신 뭐 셀리드 뭐 SK바이오 삼성바이오 말고도 오늘 보면 이렇게 기존의 신약 관련주 아까 그 보톡스 얘기도 하셨고 그죠? 네, 이런 네, 쪽이 네. 오늘 수급이 좀 확 들어오는데 일시적인 걸까요? 바이오의 센트는 사실 아직도 좀 돌아섰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바이오젠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어제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영향을 오늘 좀 받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뭐 하회 뭐 밑으로 빠지면서 1.5도 빠졌었죠. 1.5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 이제 성장주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성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MO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이고요.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온 게 사실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사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네. 뭐 휴젤이라든지 그다음에 덴티움,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의료기기, 의료 관련된 미용 성형과 관련된 의료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소비랑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컨택이랑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뭐 물론 셀트리온은 그룹주도 오늘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오히려 뭐 휴젤,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루트로닉 이런 식으로 미용 관련된 소비 관련된 이런 쪽에 헬스케어, 건강 관리 이런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 그 소비와 관련된 이런 미용기기나 의료 이런 부분들에 좀 수급이 좀 쏠리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전통적인 쪽의 수급보다는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